세 번째 이제 전두환 일당, 이 전두환 정권 시기에 이 대구에서 또 하나 이 조작 테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이건 뭐 국가 조작 테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종의 강력 사건 비슷한 사건인데요. 그럼 무장 간첩이 우리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을 살상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또 이제 그 사건의 배후를 캐는 과정에서 대구 미문화원하고 또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미문화원하고 이제 연결됐다기보다 연결시키려는 작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구 사건 시즌 2란 말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무장 간첩 한 명이 대구에 이제 대낮에 나타나 가지고 2명을 살해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북한 소행으로 이렇게 몰았는데 이 대구 동구의 그 신암동 희민식당이라는 데하고 백합 미용실에 침입을 해가지고 식당 주인인 정갑숙 씨, 종업원인 강명자 씨 2명을 이제 권총으로 죽이고 미용실의 이제 주인 탁순에 총상을 입힌 뒤에 주민들하고 격투 과정에서 극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거거든요. 무장 간첩이.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이제 통했으니까 지금도 이제 북한의 공작으로 이제 남아 있을 것인데요.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장 간첩이 내려와서 그 시민식당이라고 하는 건 요즘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아주 선술집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밥도 팔고 아마 술도 팔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하는 그 영업장이잖아요. 또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19살, 20 몇 살 이런 사람들의 그 여성들을 살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 무장 간첩이.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살상한 간첩이 옆에 있던 그 옆에 가게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오니까 극약을 먹고 자살했다.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고요. 권총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죠. 어차피 죽이는 거 다 죽이면 막 달려오면 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만들어서 이제 북한 소행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겁니다. 야,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도 아웅산 사건하고도 연결시키고 또 그 직전에 일어났던 대구 미문화원 사건하고 또 연결시키는. 이게 84년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 미문화원 사건 일어나고 딱 1년 뒤죠, 정확하게. 9월 22일 날 이건 9월 24일인데요. 근데 이제 9월 24일 날 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냐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84년에 수해가 있었거든요, 남쪽에.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우리가 수해 물자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일한 시점이었어요. 뭔가 이제 남북 간에 화해 평화 무드가 막 조성될 수 있는 시점에 이 사건을 또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83년도 있었던 이제 폭파 사건, 대구 미문화원 폭사 사건에 폭약하고 아웅산 거하고 똑같은 거다 해가지고 이제 몽땅. 그러면서 이제 간첩이 이제 그 이 사건의 간첩이 갖고 있는 소행이 아웅산 간첩 사건하고도 똑같고 뭐 대구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건 역시도 이제 북한의 간첩의 소행으로 몰아갔던 거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이렇게 얽어매면 우리 국민들이 잘 안 속아 넘어가는데 그럴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렇죠. 전두환 시대에 얼마나 언론도 그랬습니까? 지금 언론 같지 않았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보도지침으로 다 거의 통제되고 보도지침으로 통제하는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완전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든 말이 그러니까 아무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가 믿기지 않으니까 간첩이 와서 이 사람들을 포섭하려다가 실패해서 다 죽였다.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다라는 각본을 또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죽은 강양이 제1의 포섭 대상이었다. 이렇게 하고 강양에 신고하려 했거나 자수를 권유했기 때문에 죽였다. 전 여인은 강양의 살해 현장을 본 목격자로서 제2의 피해자다. 그래서 죽였다. 그래서 또 죽였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미용실 주기는 탁순애 씨는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역시 뭔가 이제 탄로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총을 쏘았는데 죽진 않고 총상을 입힌 상태로 이제 옆에 있는 또 옆방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서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였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사건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망자들의 예. 그 당시 이제 전갑숙 씨하고 또 강량이라고 네. 그 이제 둘이 이제 술집을 같이 이제 운영하던 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업원이었는데 네. 뭐 언니 동생했겠죠. 네, 네. 그 두 사람들이 사실은 간첩 혐의가 있다라고 또 뭔가 조작을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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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 사망한 죽은 간첩과 이전부터 뭐 알던 사이 아니었느냐. 예, 예, 이런 예. 또 이제 혐의를 뒤집히는 또 하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그 희민식당 주인 전갑숙 씨의 뭐 21살이었나 밖에 안 되는 예. 그 당시 1살짜리 갓난 아이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갓난 아이가 지금도 살아 있는데요. 예. 만나본 일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전갑숙 씨 남편이 마침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사망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제 석연치 않은 그 사망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예, 갑자기 예. 배가 아팠는데 예. 그 약국에서 사온 약을 먹었는데 사망. 예. 아마 독살을 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예, 예, 이유를 예.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사망했는데 그 대구 미문화원 그 예. 희민식당 요 사람들을 그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 요 사람들 피해자들을 간첩으로 몰면서 예.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그럼 이전에 몇 달 전에 죽은 그 남편의 그 사망이 수상하다. 예, 예, 예. 그러면 남편의 그 시신을 다시 부검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시신을 다시 꺼내서 부검을 또 합니다. 부검가. 대신 그 위에 남아 있는 그 예. 잔여물이 뭔지를 또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거기서는 아무튼 혐의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별 쇼를 다 했구나. 별짓을 다 한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이제 혐의를 뒤집어 씌우지 못했고 그것도 또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벌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 아마 그 사망한 사람들이 대구 미문암 사건에 뭔가 이렇게 정황 증거들 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보도가 되기로는 사망자들이 대구 미문암 사건이 일어났을 때 1년 전이죠. 예. 그 대구 미문암 옆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긴 사망 당시에는 오복식당이었는 희민식당인데 예. 대구 미문암 앞에서 오복식당이라는 거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사건에 보면 대구 미문암 사건의 폭발물에 무슨 뭐 이런 누가 갖다 놨는지 이런 것도 그런 혹시 거를 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경찰이 당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 과정에서 아마 무슨 당국이 보기에는 전두환 정권이 보기에는 이상한 수상한 진술을 했겠죠. 뭔가 덮어야 되는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남편을 먼저 독살을 시키고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했던 그 전시 네. 그 남편이 죽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의심되는 바가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추정하기는 조금 이제 너무 나갈 수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아무튼 뭔가 이제 그 앞에서 식당을 운영했다는 분들이 1년 뒤에 사망한다는 게 이상한 그 정황에서 살해된다는 게 그렇죠.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는 얘기죠. 네. 야, 그 오복식당, 희민식당 되기 전에 오복식당이 미문화원 근처에 있었구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당시 또 신문 보도 중에 그 간첩이 어떤 쪽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살해자 명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전갑숙 씨나 강명 씨나 아니면 또 탁순의 양이나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거죠. 이제 타겟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일을 벌여놓고 제3자에 의해서 일을 벌인 그 범인까지도 이제 현장에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극약을 먹고 죽었다는 그 간첩도 네. 좀 의욕이 있겠네요. 아마 이제 어떤 도구로 쓰여진 이제 어떤 결국 죽여버리는. 뭐 신원도 밝혀지질 않았고 알 수 없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유야무야하고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사건 일어난 시점이 그 북측에서 이제 우리 수재 물자를 제공하겠다라는 이제 발표한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홍수를 졌죠, 남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이제 수재 물자 제한하는 했는데 이런 간첩을 보내가지고 민간인을 이렇게 죽인다, 이 정황상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사건 가지고도 또 이제 수재 물자하고도 연계하는 여론 공작도 있었어요. 일종의 여론전인데.
아나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수제 물자를 제공한다고 말은 해놓고 예. 무장 간첩을 보내서 이렇게 민간인을 살상한다. 이중 플레이를 한다. 그런 거죠. 봐라 저렇게 나쁜 놈들이다라는 나쁜 놈들이다. 예, 또 이게 여론을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 학살 때, 광주 항쟁 때도 그렇죠. 북한에 간첩들이 와서 배후 조종하고 다 했다. 지금도 그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하죠. 특수공작원이 한 500명 왔다 그랬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있죠. 그게 다 일련의 연장선에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지금이 202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국가 테러 조작 사건.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진실은 규명돼야 되고 그 책임자는 처벌돼야 되고 재발 방지돼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각 하나당 2시간씩 해야 되는데 압축해서 했습니다. 관련한 그 자료도 있고 책도 있고 또 그런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온라인 상이나 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두환 시기 국가 테러 조작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